이란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2026년 3월, 세계는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허약고가 터진 지 4주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종전 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이름하여 이란에 전달한 15개 요구안이었고, 트럼프는 이것만 합의하면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본 외교 전문가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미 실패한 서류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전쟁을 진짜 멈추고 싶다면 그냥 새 협상안을 만들면 되는데 왜 낡은 문서를 다시 들이밀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의 15개 요구안이 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번째로, 진짜 평화를 막는 변수가 트럼프가 아닌 네타냐후라는 충격적인 분석.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쟁이 지금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월세, 기름값에 어떻게 직결되는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전쟁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로 향하던 에어포스 원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이란 전역의 수십 개 지점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테헤란 상공에는 미사일과 폭격기의 굉음이 울려 퍼졌고,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 지역에는 새벽 안개 속에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방공망이 무너지는 금속 찢기는 소리, 건물이 붕괴하는 둔탁한 진동이 이란 전역에 퍼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제거되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반격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이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주가 지난 지금 국제 유가는 배럴당 한때 $120를 넘어섰고, 대한민국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코스피는 급락했고, $1 환율은 20원 이상 치솟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직접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트럼프가 15개짜리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된 이 문서에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해체하고 모든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기뻐했고, 닷새 안에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직접 협상은 없었으며 생산적인 대화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폭로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에 건넨 15개 요구안은 무려 1년 전 2025년 5월에 미국이 이란에 제시했다가 실패한 협상안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협상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공습하면서 테이블 자체가 날아갔습니다. 실패가 확인된 문서를 수정도 거의 하지 않고 다시 들이민 셈입니다. 이 15개 항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제재 해제 자금의 사용 제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완전 차단, 우라늄 전량 반출 및 전홍축 전환, 핵시설 폐쇄, 원심 분리계 가동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외부에 연료 저장 시설을 두고 미국과 이란과 걸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구성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이란은 현재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460kg을 전량 포기해야 합니다. 이 양은 핵폭탄 1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핵폭탄 11개를 순순히 버리라는 요구를 어떤 나라가 칼을 겨눈 상태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상황이 1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이란의 핵시설 상당수가 미군 폭격으로 파괴된 상태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의제가 핵 문제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 항행고장, 걸프 국가들과의 불가침 조약 같은 훨씬 더 무거운 안보 이슈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알면서도 이 낡은 문서를 꺼냈을까요? 외교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의지 부족입니다. 진지하게 새 협상안을 만들 의지가 없으니 예전 서류를 재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더 냉소적인 시각입니다. 실패가 예정된 협상을 시도했다는 면피용 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이 거부하면
나는 노력했는데 이란이 거절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란 내부의 사정도 심각합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로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분열되어 있고 국민과 지도부 사이의 생각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습니다. 이란 인구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완전 차단된 폐쇄 사회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고 그 충격이 이란 서민 경제를 추가로 강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이란 자신도 생필품과 의약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핵시설을 잃고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이란에게 지금 미국이 내민 협상하는 이런 조건에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를 짚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최대 변수,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이 시작된 것 자체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끌어들인 것이고 쉽게 끝날 것처럼 말해서 미국이 참전했는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방과 대화가 가능한 인물로 평가받던 알리 라리자니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라리자니는 이란 정국을 수습하고 협상 테이블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 제거한 것입니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려 하면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협상을 깨버리는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타냐후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분석은 명확합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저지를 위해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돼야 하는 처지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그의 정치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빠른 종전을 원하고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 균열이 바로 지금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좁은 해협은 폭이 불과 30km에서 40km밖에 되지 않는 물길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운 이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무려 2천만 배럴입니다. 이 양은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가 동시에 30년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기름의 양과 맞먹습니다. 이란은 전쟁 초기부터 이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봉쇄가 선언된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전문가들은 협상이 결멸되면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의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그 해협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알아서 지키라는 논리였습니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경제는 그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코스피는 전쟁 초기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항공과 관광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우리 생활 물가는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 김광석은 이란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나도 오일 썬크의 여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면 가격, 생수 가격, 전기 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고 있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유소 기름값은 오르고 있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의 전쟁이 우리 식탁으로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전기와 가스를 만드는 원가가 오르면 공과금 고지서가 두꺼워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전반이 올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강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한국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급락할 때 잠깐 거래를 멈추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증시를 보유한 모든 분들, 펀드 가입자, 퇴직연금 가입자 모두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또 해상 운임이 치솟으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각종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생겼고 제조업 공장들의 생산 원가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매달 내는 각종 요금과 물건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만이 아니라 담수화 시설 공격도 언급했습니다.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바닷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나라들입니다.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는 순간 물 공급이 끊기고 그것은 석유 공급이 끊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쟁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치솟는 전비와 낮아지는 지지율 때문에 빠른 종결을 원하지만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는 협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굴복하면 국내 정치에서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닷새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지금 양측은 서로 명분을 쌓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카타르, 오만, 튀르키예 같은 중재국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는 27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7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틀이 만들어지느냐가 향후 협상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 변수는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가 또다시 협상 테이블 위로 폭격기를 날리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시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닷새 안에 이란이 협상 의사를 어떻게 표명하느냐입니다. 침묵하면 트럼프는 다음 최후 통첩을 준비할 것이고 그것은 확전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 기간 동안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느냐입니다. 네타냐후가 다시 움직인다면 협상은 무산됩니다. 세 번째는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다시 120달러를 넘어서면 우리 생활 물가는 한 번 더 요동칩니다. 이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통장과 장바구니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올지, 그리고 지금 당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를 깊이 다루겠습니다.